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조업과는 달리 해당 국가에 기업을 설립하지 않아도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작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국가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본사나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에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다국적 IT 기업들은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에 세우거나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계열사로 떠넘기는 등 교묘히 세금을 피해왔다. 한 예로 2016년 구글과 네이버는 한국에서 각각 5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네이버가 4,23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반면 구글은 200억 원이 채 안 되는 세금을 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7년 10월 유럽연합이사회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금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EU 내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등 합의를 하기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다국적 IT 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액의 3%를, 영국은 2%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 IT 기업이 즐비한 미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프랑스를 겨냥해 디지털세 부과를 불공정한 차별로 규정하고 프랑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디지털세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편으로 디지털세 적용 범위를 다국적 IT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컴퓨터와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 다국적 제조기업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를 많이 소비한 나라에서 디지털세를 많이 걷어가듯이 소비재도 매출이 많은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야 한다는 논리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미국으로 들어와야 할 세금을 다른 국가들이 가져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소비국가인 미국도 미국에서 다국적 제조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